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어제 5월 13일 화요일 SBA는 이 PPP 론에 대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5차례 이상 가이드라인 수정 및 업데이트가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업데이트는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어제는 중요한 내용의 업데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PPP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탕감에 대한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PPP를 받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또 따라서 받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기본적인 탕감 규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 지난 영상에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여러 가지 탕감 조건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로 탕감을 평가하는 기간인 8주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팬데믹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업장을 못 열고 있는데, 따라서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탕감 대상에게 75% 이상이 종업원 급여여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인 AICPA에서도 이와 같은 탕감 조건에 대해서는 수정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8주 시작이라던가 이 종업원 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정부에 의견을 낸 상태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문우친 재무부 장관도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PPP 탕감에 대한 그 조건 수정이 없다라는 포지션이었었는데, 이걸 바꾸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수정안이 뭔지 필요하다면 그 부분 감안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이상이 일단 첫 번째 탕감에 관련한 배경이었고요. 또 다른 배경으로는 지난번 PPP에 대한 펀딩이 소진이 되면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게, 원래 PPP가 스몰 비즈니스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건데 퍼블릭 회사들 또는 뭐 아주 큰 프라이빗 컴퍼니, 뭐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큰 금액의 론을 받은 게 알려져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이로 인해 4대 은행들에 대해서는 소송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론을 받았던 대기업들이 받은 론들을 다시 갚고 토해내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재무부와 SBA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당신들이 PPP를 받고자 신청을 할 때에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추가 자금, 즉 economic necessity라고 표현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정말 론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certify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론을 지원을 할 때.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지원서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던 것 같네.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필요하지도 않은데 받은 업체들이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할 텐데, 만약에 내가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굉장히 큰 페널티도 부담할 수 있고 아주 안 좋게 될 거다라는 그런 식의 언론 홍보 활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PPP 론을 이미 받은 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은행들로부터 최근까지 레터를 받았을 거예요. SBA에서 이와 같은 가이드가 나온 상황이라는 거 알지? 그러니 간단히 말하자면 불안하면, 뭐 쫄리면 빨리 갚아라. 5월 14일까지 갚으면 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어제 5월 13일 수요일 바로 SBA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업데이트의 주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요. 모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탕감 관련한 규정인데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말씀드리는 내용에 따라 뭔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한층 더 높아졌고 아마도 곧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로 방금 언급해드린 economic necessity라고 했는데요. 이걸 증명할 자신이 없는 업체들은 갚아라 라고 하는 그 날짜의 듀 데이트가 5월 14일에서 5월 18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어떤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론을 받은 업체들에 대한 SBA의 향후 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200만 불 미만의 금액으로 론을 받은 업체와 그 이상의 론을 받은 업체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200만 불 이하 업체의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입니다. 무슨 뜻이냐? 앞서 말씀드린 신청 조건에서 내가 어떤 economic necessity에 따라 반드시 이 론을 받아야 하는 업체예요 라고 론을 신청할 때 certify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즉 good faith, 선의에 따라서 이와 같은 니즈가 있었다고 실제로 지원자가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 론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SBA가 따져보지 않겠다. 즉 감사하지 않고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불 이상 론을 받는 경우는 어떠냐? 감사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와 같은 economic necessity에 따라 good faith decision을 내렸고 또 그래서 그 decision을 바탕으로 지원한 게 맞는지를 SBA는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건 감사해서 자격이 없다고 SBA가 결정을 하게 되면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컨세퀀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는 탕감도 안 되고 론을 갚아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죠? 맥이 굉장히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해서 다른 페널티나 기타 불이익은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원문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SBA will seek repayment of the PPP loan and will inform the lender that the borrower is not eligible for the forgiveness. 즉, 중요한 표현은 탕감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은행에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If the borrower repays, SBA will not pursue administrative enforcement or refers to other agencies. 요약하면 다른 행정적인 벌칙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다소 거칠게 정리하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진해서 5월 18일까지 반환하라고 해놓고는 반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중에 200만 불 이하로 빌려간 업체는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SBA는 감사도 안 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200만 불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할 수도 있는데 감사해서 자격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라 고작 탕감 못 받고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그러면 왜 5월 18일까지 갚으라는 말은 왜 하는 걸까요? 어차피 나중에 자격이 없다고 SBA가 결정을 하더라도 원금 갚는 게 다인데 그리고 탕감을 못 받을 거다가 페널티의 전부인데 그래서 이 해석을 위해서는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지금 되도록 업체들에게 정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SBA는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기를 첫째, 200만 불 이하로 빌려간 업체들은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돈이 정말 필요한데 다른 자금 확보의 옵션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이렇게 PPP 제도를 통해 지원해주는 자금이 이와 같이 현재 제한적인 펀딩 옵션밖에 없는 사업체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또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코노믹 언서튼티가 아니라 이코노믹 서튼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 SBA의 제한된 인력 상황으로 인해 큰 업체의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요지는 이게 정말 정책이 목표했던 바대로 경제에 필요한 피를 제공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지 원치 않는 경제에 필요 이상의 충격을 주거나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주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러니 정말 이와 같은 자금이 지금 필요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0만 불 론 이상의 론을 받는 상황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보면 단순화시키는 거지만 SBA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SBA가 당신에게 부과하는 벌은 뭐냐 하면 탕감을 못 받고 원금 상환해야 할 거야 라는 얘기죠. 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벌은 탕감 못 받고 원금 상환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 거칠게 얘기했을 때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즉 탕감 웬만하면 해주겠다로 이어지는 거겠죠. 즉 200만 불 이하로 빌려가는 사람들 또는 200만 불 이상인데 감사해서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뭐 제 그냥 어떤 독자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을 읽는 방식에서, 즉 규정이 쓰여진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라 행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PPP와 SBA를 다룬 여러 어떤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여러 언론, 칼럼 등을 통해서 제시하는 의견이고, 저 역시도 그와 같은 해석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5월 13일에 나온 SBA PPP론 탕감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라는 것, 어떤 상당히 완화된 탕감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오늘의 내용이 혹시라도 뭐 200만 불 이하로 PPP를 빌려갔으면 뭐 다 탕감된다더라, 또는 뭐 200만 불 이상으로 받았어도 빌려갈 자격만 되면 탕감받는데 문제 없다더라 라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금 나온 내용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BA에서 good faith를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지만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론상 뭐 예컨대 뭐 여전히 뭐 Department of Justice 같은 데서 이를 인베스티게이트해서 good faith에 맞는 판단이었는지, 자격을 갖추고 론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문제 제기할 권한은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 론을 받은 경우까지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5월 18일까지 반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